감사합니다. 랄라랄라라. 어머! 랄라랄라라. 어머! 혜정아! 야, 너 여기 웬일이야? 언니 뭐라? 오랜만이다. 야, 여기 언니가 어딨어? 맞다, 우린 친구지. 친구지. 와, 어색해. 야, 너 어쩜 이렇게 똑같냐?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야? 친구. 우리 언니랑 친구인데 나도 친구. 그래, 그런 그렇게 거지. 뭐 되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얘가 옛날에 걸그룹이었잖아. 그래가지고 걸 뭐? 걸그룹 출신. 진짜?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봐봐, 이 피부 결이 우리랑 벌써 다르잖아. 나는데 참. 2001년 걸그룹 S로 데뷔해 배우 강성진과 5년 연애 후 결혼. 현재 세 아이의 엄마지만 여전히 동안인 배우 이연영. 근데 나 오늘 보고 깜짝 놀랐는데? Unbelievable. 너무 화면보다 실물이 어려 보이고 이뻐서 눈빛이 이상한데? 놀랐는데? 아니 진짜. 야, 눈을 왜 딴 데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전학생 때문에 늙는 것 같아. 가연이가. 아니야, 아니 진짜야. 선생님 오셨다. 어서오세요.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뭐 오늘은 그냥 제 어떻게 이렇게 어려 보이냐 자꾸 물어봐가지고. 아니 우리 전학생 어느새 녹아들었네요. 뭐 그동안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 주름이 늘고 있어가지고. 어디 주름? 이대로 안 뭔 되겠다.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살짝 웃지를 못하고 있는 얘는 얌전하게 열받게 한다. 웃으면 주름이 보여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정신 차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난 솔직히 얘네들 둘 보다가 너 보면 얘네들 서울 단디가 맞은 것 같아 혼자. 얘네들 서울 단디가 맞은 것 같아 혼자. 제발. 화내지 말아줘. 용서해주세요. 가는 세월. 작은 순간. 다 줄게. 다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아. 확실히 주름 얘기하고 노화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흥분을 많이 하시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젊어 보이는 것, 동안을 굉장히 다들 갈구하지만 이게 단순히 외관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진짜로 동안이신 분들이 몸속까지도 노화가 더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몸속까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화. 하지만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여기면 큰일 난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발표했을 정도로 신체 곳곳을 병들고 아프게 하는 노화. 그동안 가볍게만 여겼던 노화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저는 30대 이후로 갑자기 몸이 그냥 눕고만 싶었어요. 이렇게 서 있는 게 싫어서 빈자리만 찾아다니면서 누웠었어요.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노화한다는 건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맞는데 우리가 흔히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거기에 비례해서 조금씩 늙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실제로 노화에 대한 연구 중에 최근 연구 결과인데요. 사람이 급격하게 늙는 3번의 시기가 온다라고 해요. 3번의 시기가 온다라고 해요. 인생을 살면서 점차 늙는 게 아니고 맞아. 그 나이가 34살에 한 번. 34이요? 네. 그리고 60에 한 번, 78세에 한 번, 78세에 한 번. 요렇게 3번이 노화 단백질이 확 증가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30대 때부터 네, 갑자기 30대.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게 네네. 그때 확 노화하면서 컨디션이 떨어졌을 수 있는 거죠. 아, 슬프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화했을 때 우리가 제일 그걸 실감할 수 있는 게 얼굴에 보이는 주름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 주름이 그냥 단순히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이 신체 건강을 또 표현하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그럼 주름이 이렇게 보기에만 나쁜 게 아니라 내 건강이 나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곳에 주름이 많으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이곳이요? 어디에 주름이 있었을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늘어날까요? 발바닥. 눈가? 팔자 주름은 아니겠죠? 발바닥, 눈가, 저는 팔자, 입 주위. 자, 정답 한번 볼게요. 바로 저거 내가 여긴데? 그런데? 많이 보는 주름인데? 우리 속정이 많이 좋아. 난 저거 많이 평상시에는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니네가 기분 나쁘게 하고 자꾸 그렇게 어린 척하면 내가
나오지. 이게 실제로 근거가 되는 연구가 있었어요. 이 한 연구팀에서 30대에서 60대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주름이 적은 사람보다 주름이 많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최대 10배까지도 더 많아졌다고요. 10배까지도 더 많아졌다고요. 이렇게 우리 보면 유독 가만히 있어도 파인 아주 깊은 주름이 있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형태의 주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지만 이 연구팀에서 추측하기로는 우리 혈관 중에서 이마에 있는 이마 피부 쪽에 있는 혈관들은 말단 혈관들이 많아요. 그리고 혈관들이 얇아요. 그렇다 보니까 플라크 같은 게 꼈을 때 잘 막히겠죠. 그래서 이 말단에 있는 혈관들은 잘 막히니까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콜라겐이 파괴도 쉽고 더 빨리 주름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이마주름과 혈관 건강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살다 나오신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이제 이미 태생적으로.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그랬거든.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는 거니까요. 너무 본인이랑 이렇게 막 맞춰보는 것보다는 그냥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심혈관 질환이 더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는 좀 더 이걸 잘 챙겨봐야지. 뭐 요 정도.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이마 말고 또 다른 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또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주름이 있거든요. 이곳에 대각선 모양의 깊은 주름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증가해요. 심해? 대각선 모양의 주름이 생길 수 있는 곳. 먹주름 뭐 이렇게 사선? 인중. 이게 대각선이잖아요. 아니면 눈가에 주름이 완전 이렇게. 다양한 부위가 나왔는데 정답이 없어요. 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귓불의 대각선 모양 주름. 보이세요? 귓불에 귓볼에 깊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줄의 주름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보통 귀 뚫는 쪽 있죠? 네. 그 부위에 이렇게 대각선. 우리 한번 서로 귓불 한번 봐주세요. 없어. 석정아, 너 한 줄 약간 있어. 선생님, 얘 봐봐요. 이거 맞아요. 어머, 어떡해! 근데 아직은 주름이 얕아요. 보통은 이 주름의 형태가 꽤 두껍게 나와요. 실제로 이 주름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보다 치매 위험도가 한 2배 정도 높다라고 해요. 2배 정도 높다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 통계적으로 꽤나 유의하다는 연구가 여러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이마랑 비슷해요. 얘도 말단부라 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고 혈관이 굉장히 얇아요. 역시나 뇌혈관과 굉장히 가까이 닿아 있고 이 말단에 있는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뇌혈관도 비슷한 상태일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수업을 진행할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우울해지네요. 아니 정말 슬퍼요. 늙는 것도 슬퍼 죽겠는데 건강까지 안 좋다고 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그렇죠. 어두워요. 우리가 피부에 있는 주름 말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노화와 내장이나 아니면 혈관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것이 공통으로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거든요. 몸속에 피. 호르몬인가? 탄력을 담당하고 있는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몸속과 외관이 같이 늙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속 줄어드는 콜라겐.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면 요실금, 잇몸 질환뿐만 아니라 안구 질환, 관절염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속 콜라겐을 사수하지 않으면 전신 건강이 무너진다. 지금 보니까 뭐 전체가 다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 이런 결체 조직이라고 해서 묶어주는 조직에는 거의 다 콜라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콜라겐은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인 단백질의 한 종류예요. 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몸에서 발견된 단백질만 해도 100만여 종. 100만여 종의 발견된 단백질 중에 3분의 1 정도는 콜라겐이라고 해요. 그 요실금도 나는 콜라겐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생긴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없으면 탄성이 필요한 기관에는 거의 다 콜라겐이 풍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도 탄성 필요하죠. 모발에도 필요하고요. 손톱, 치아,
아까 말한 혈관, 그리고 근육, 뼈 이런 곳에 다 분포를 하고 있으면서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 관절염이 아까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뭐 관절은 콜라겐 있는 거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탄성이니까. 근데 뼈는 칼슘 아니에요? 그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뼈는 무기질, 칼슘, 뭐 마그네슘 이런 무기질들이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콜라겐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한 60조 개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세포랑 세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뼈에서도 똑같은데 무기질만 있다면 그냥 단단한 덩어리들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결정들을 묶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야, 일종의 선생님, 그 시골에 보면 흙집 있잖아요. 그 흙집에 돌이나 뭐 지피나 이런 걸로 막 중간중간 하는데 중간에 넣어가지고. 그 진흙들이 딱 그걸 이어주잖아요. 그 그런 진흙의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접착제의 역할이 콜라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콜라겐, 우리가 평생 잘 보호하고 잘 지켜야지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내 몸은 이 콜라겐이 한 20대 중반쯤부터 서서히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1% 정도씩 감소를 하다가 여성의 경우는 40대 이제 완경이 가까워지면 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죠. 슬프다. 자, 오늘 만나볼 휴학생이 또 있어요. 우리 휴학생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면서 좀 급격하게 노화가 찾아와서 남모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휴학생은 또 어떤 사연이 있나 함께 볼게요. 피부 때문에 매일이 스트레스라는 오늘의 휴학생. 아, 왜 이렇게 살 빠진 거야? 뭐 좀 먹으라.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난 정말 싫어. 응? 누가 그 얘기해? 왜 나한테 왜 헤어지자고. 아, 왜 이게 잘 안 되지? 왜 그러시는 거야? 연기 연습하는 거예요? 혼자?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 노안으로 고민 중인 이정은입니다.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42살이요. 42살이요. 마스크를 벗자 드러난 휴학생의 피부 상태. 트러블에 검버섯과 주름도 눈에 띄는데요. 아, 마스크를 벗으니까 주름이 좀 많으시긴 하네요. 볼거짐도 있고. 저는 연기자가 되고 싶은데요. 근데 TV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이 피부도 막 되게 좋고 얼굴도 예쁘고 저는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도를 많이 했었어요. 속상하지, 그걸 느끼면. 사람들이 보면은 피부가 너무 안 좋다고 검버섯이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속상했었어요. 포기만 할 수 없어서 그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꿈을 위해 더 노력한다는 그녀. 매일 다양한 표정을 연구하고 연기 연습도 빠지지 않는다는데요. 참 매력 있는데 얼굴은. 그러니까. 또 피부를 위해 신경 쓰는 것도 많답니다. 그렇다면 휴학생의 피부 노화는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와, 셀카. 나 절대 안 찍는다. 취미로 셀카를 자주 찍는다는 휴학생. 다양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데요. 피부 건강을 위해 중간중간 물도 챙겨 먹습니다. 물 먹는 거야? 물을 먹으면 수분 보충하겠다 본인 스스로 의지적으로 노력하시는. 마시나? 그렇죠. 물을 많이 마시면. 한참 동안 셀카를 찍는 휴학생. 어떤 게 마음에 드나? 또 흐르게 나왔네. 또다시 페트병째 물을 마시는데요. 관찰을 통해 발견한 휴학생의 특징. 잦은 셀카 촬영과 페트병째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셀카를 많이 찍는 게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기분상은 좋은데
이 휴대폰이란 건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강의 측면으로만 따지자면 네. 뭐 물론 정신 건강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주 셀카를 찍고 핸드폰을 너무 가까이 두는 건 피부 건강에도 좋지가 않아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화면에서 블루라이트 많이 나온다. 맞아요. 전자기파 많이 나온다. 네. 자외선도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뭐 자외선도 그렇고 전자기파나 블루라이트 같은 것들은 피부의 노화도 촉진시킬 수가 있거든요. 피부의 노화도 촉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셀카 찍을 때 말고라도 핸드폰으로 통화 많이 하시는 분들 열이 이렇게 나잖아요. 발열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도 피부 손상을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한쪽 피부가 많이 노화해서 오신 분들 있죠. 내지는 한쪽으로만 트러블이 생기신 분들. 그러면 의사들이 뭘 좀 체크하냐면 핸드폰을 많이 쓰는 직업인지 계속 닿아 있으면 피부 트러블도 유발하고 열 때문에 피부 손상도 같이 촉진을 시킬 수가 있어서 이런 습관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신기하다. 아까 우리 휴학생이 또 하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계속 물을 마셨어요. 네. 물을 마시는 건 피부나 아니면 우리 전반적인 건강에 굉장히 좋은 습관은 맞는데요. 어떻게 마시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방금 우리 휴학생 같은 경우는요. 물병으로 마실 때 병째 마시는데 입술 이게 흘리지 않겠다고 입술로 쭉 빨아들이 이렇게 힘을 탁 줘가면서 마셨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지나치게 입술 근육을 많이 쓰고 오므리게 되죠. 우리 입 주변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얇고 피지 분비가 거의 양이 없어서요. 네. 잔주름이 생기기 쉬운 피부예요. 아,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되는 거야. 사실 힘들잖아요. 그냥 컵에 따라서 어머, 왜 그래? 석정아, 어머, 선생님, 석정이 코에서 물 나와요. 사실 힘들잖아요. 그냥 컵에 따라서 어머. 왜 그래? 석정아, 어머,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어떻게? 피부에 지금 어떻게 보면 수분 공급이 너무 좋아. 그냥 그대로 말려. 선생님도 이렇게 드세요? 저는 그냥 컵으로 마셔요. 저는 그냥 컵으로 마셔요. 사는 게 힘들다 보니. 그러니까 물 마시는 거 하나도 조금만 신경 쓰면 잔주름을 예방할 수 있겠죠. 어느덧 식사 시간. 피부 노화가 걱정이라던 휴학생은 평소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궁금하네요. 또 어떻게 드실까? 샐러드와 구운 달걀. 우선 건강해 보이긴 합니다. 야채랑 계란? 신경 많이 쓰네. 다른 반찬 없이 딱 이 두 가지가 오늘 휴학생의 점심 식사랍니다. 구운 달걀도 하나 까주는데요. 그나저나 한 끼 식사론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단출하게 먹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제가 요즘에 회사에서 맨날 앉아서 일하니까 살이 찐 것 같아요. 어머. 되게 마르셔 보이는데? 살을 빼야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샐러드하고 계란을 먹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 휴학생의 식단에 탄수화물은 전혀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피부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탄수화물은 안 먹어요. 피부를 위해 탄수화물은 전혀 먹지 않는다는 휴학생. 과연 괜찮은 걸까요? 되게 식단은 건강해 보여요, 사실은. 지금 보면 굉장히 고단백 식단은 맞아요. 제가 늘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고단백 식단으로 잘 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신다면 이건 한 50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한 50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평소에 고단백 식단을 하라는 건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은 지키면서 단백질의 비율을 조금 더 올려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탄수화물도 없고 지방도 없고 단순히 단백질만 있는 시기, 에너지를 내는 당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탄수화물이 빠진 사료를 먹은 쥐한테 피부 탄력도 저하가 되고요. 탈모 현상. 이런 전반적인 노화 현상이 훨씬 더 한 30% 정도 빠르게 나타났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탄수화물도 질 좋은 탄수화물을 적당량 드셔야 되고요. 지방도 불포화 지방산을 적당히 먹어야지 피지 분비도 활발해지면서 어느 정도는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들이 나오게 돼요.
그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안 생기니까 너무 힘이 없어요. 그렇죠. 기력도 없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게 되겠죠. 골고루 먹어야지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번엔 화장실로 가는 휴학생. 세안을 하려나 봅니다. 세안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이 세안의 방법에 따라서도 피부도 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이잖아요. 네. 휴학생에게 나쁜 세안 습관이 있는 건 아닌지 눈 크게 뜨고 지켜볼까요? 세안제 사용 후 물로 깨끗이 헹구는 휴학생. 딱히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때 뭐야? 잠깐만 잡아봐요. 세안제를 지금 또 하고 있어. 아, 왜 세안을 2번을 하지? 또 다른 클렌징 폼을 사용해 기름기 하나 남김없이 뽀득뽀득 세안을 합니다. 폼 클렌징 종류가 2개이신가 봐요. 2개가 아니라 3개 있던 것 같던데요? 3개예요? 봐요, 저거 봐요. 또 있잖아. 진짜. 마지막 클렌징 폼을 사용해 3번째 세안을 하는 휴학생. 지금 계속 씻고 있는 지금 거 아니야? 클렌징을 제가 볼 때는 3가지 유형으로 놓고 지금 계속 쓰고 보이시거든요. 뭘 써야 될지 몰라서 제품을 여러 가지 써요. 아, 선택이 어려워서 성분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쓰면 깨끗하게 잘 닦이는 것 같아요. 휴학생의 3중 세안. 과연 좋은 걸까요? 많이 잘못하셨네. 그죠? 많이 네. 엄청 건조해질 것 같아요. 엄청 건조해지겠죠? 물론 정말로 제일 이제 얼굴 기초 단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클렌징 단계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네. 근데 화장을 정말로 진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중 세안 정도까지 하실 수 있기는 한데 지금처럼 굉장히 가벼운 화장을 했는데 저렇게 폼 클렌징을 3중으로 사용을 한다. 각질도 각질인데요. 이 피지막이 너무 많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피지마. 점점 더 건조하고 점점 더 가려워지고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더 쉽거든요. 지금 봤을 때 세안제 선택하실 때도 거품이 저렇게 잘 난다는 건 알칼리성 세안제를 쓸 가능성이 커서 이왕이면 세안하는 폼 클렌징만큼은 약산성으로 쓰시는 게 더 좋겠죠. 제 나이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기하고 싶어요. 되게 열심히 관리를 하시니까 제대로 된 방법을 찾으시면 뭐 얼마든지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의지는 확실히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신의 꿈이 피부로 인해서 약해진다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요. 자존감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쵸. 네, 많이 속상해요. 사실 우리 휴학생의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좀 일상 속에 잘못된 습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씩 지적을 했는데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피부 노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겠죠. 그게 바로 콜라겐 감소인 거예요. 콜라겐 감소인 거예요. 우리 피부의 구조예요. 우리 피부가 보통 그냥 봤을 때 얇은 한 겹인 것 같지만 크게 표피, 진피, 밑으로는 피하 조직층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피부의 역할을 해주는 피부다운 피부의 기능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곳은 진피. 네, 진피. 이름도 그러니까 진짜 피부다라는 거죠. 자, 이 가장 중요한 진피층의 9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이 주 성분으로 피부의 형태를 유지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인데 콜라겐은 탄력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을 저장하고 끌어당기는 수화 능력도, 수화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분을 유지하고 보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콜라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피부 탄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건조해지기까지 해서 깊은 주름과 잔주름을 모두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슬퍼. 지금 축 늘어진 기분이에요. 저 지금 늘어진 콜라겐 느낌이에요.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피부 노화. 피부가 노화되면 치주염, 백내장, 심뇌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 위험률을 13%나 높일 수 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피부 노화를 늦춰라.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선생님 앉아.
언니 앉아. 석정 앉아. 내가 반장인데 니들 자꾸 왜 일어서더라? 아니 내가 예의가 발라서 그래. 차려.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입니다.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 몇 살이세요? 저 40대 초반입니다. 선생님도 완전 웃는 얼굴이야. 저희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콜라겐이 막 줄어들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아까 제가 밖에서 사실 좀 봤거든요. 네. 근데 가연 학생이랑 그 현영 학생 두 분이 되게 동안에 가깝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어려 네. 보이더라고요. 정말 나이를 종잡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동안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건 충족? 무슨 조건이야 그게? 뭐지? 그 우리 얼굴에서 네. 눈동자, 입술을 연결하면 네. 삼각형이 되죠. 네. 그 삼각형을 가지고 저희가 동안의 조건을 판단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 중안면부가 되게 짧고 동글동글하고 이 삼각형이 되게 정삼각형에 가까워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제 동안의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삼각형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삼각형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려봤거든요. 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어머나! 너무 귀여워. 눈동자, 입술이었는데요. 네, 지금 정삼각형인 보시면 거예요, 거의 정삼각형이에요. 이 정도면은 어린 애들이랑 비슷할 정도로 네. 정삼각형에 가깝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두 분도 한번 보여드려도 아니 될까요, 절대 제가? 보고 싶지 않네 갑자기. 그 차는 석정아 우리 보고 싶지 않지 않니? 이상한 사진 나오는 거 아니야? 뭐야. 보시면 아까 삼각형이랑 약간 다르죠? 네, 약간 긴데요? 누가 길다. 봐도 삼각형이 길어졌잖아요. 살쪽 같아요. 근데 이게 타고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내가 정말 정삼각형을 타고난 건지 정말 긴 삼각형을 타고난 건지 궁금해하시는데 네. 이런 분들도 사실 어릴 때는 다 정삼각형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줄어들고 피부가 처지면 중안면부가 길어져요. 왜 여기 길어진 분들 보신 적 있죠? 나이 들면. 그리고 콜라겐이 줄어드니까 입술이 안으로 말리거든요. 입술이 안으로 말리고 인중 길어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긴 삼각형이 나오는 겁니다. 인중이 길으면서 입술이 말 이거예요. 맞아요. 그게 노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삼각형도 길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길어지는구나. 이게 사실 다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콜라겐은 지금 한창 조심해야 되는 때거든요. 네. 왜냐면 요즘 자외선이 진짜 강해요. 아 깜짝이야. 어머. 트럭 운전사예요. 트럭 운전사라서 자외선을 왼쪽으로만 계속 본 거예요. 근데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니까 왼쪽은 자외선에 의한 노화가 그대로 일어났고 와, 대박이다.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좀 덜 노화가 진행된 거죠. 자외선을 받으면 이제 열 자극이 생기기 때문에 단백질을 분해해요. 네. 근데 콜라겐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노화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죠. 아 정말 리얼하다. 정말 리얼하다. 노화를 막을 수 없듯이 콜라겐이 줄어드는 걸 사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에 남아있는 콜라겐이라도 지켜야겠죠? 네.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몸 안에 남아있는 콜라겐을 지키는 마사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요? 지금 보시면은요, 사실 옷이 노출이 안 돼서 보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네. 여기 이제 쇄골이 있어요. 네. 쇄골이 있는데, 쇄골 밑에 부분을 풀어줄 거예요, 먼저. 오, 아파. 아프세요? 쇄골 위에 쪽도 승모근 쪽도 같이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쇄골을요 주물주물 아, 요 쇄골. 네. 요 파인데. 이걸 이렇게 꼭꼭 오, 선생님 눌러주세요. 손이 매우신데? 시원하시지 않으세요? 네, 시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돌렸을 때 네. 착 나오는 그렇죠. 나 미인들만 옛날에 나오는 그걸로 유명했는데. 미인들만 나오는 지금은 안 나올 흉쇄 거야. 유돌근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좀 빨개질 정도로 세게 하긴 하셔야 돼요. 진짜요? 네. 이 근육을 따라서 이렇게 꼬집 해주시면 돼요.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은 턱선을 주먹으로 정확히 어디인가요? 여기 이제 턱 라인을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를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요 중간에 뼈 하는 위로 건지. 따라가시면 돼요. 위아래? 뼈로. 뼈와 뼈를 오, 이것도 시원해.
저작근 건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끝까지. 네, 저작근까지. 네네네. 오, 시원해. 차이가 나. 에이, 뻥치지 마. 진짜로. 근데 진짜로 차이 나. 봐봐. 피부가 단순히 피부가 아니라 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림프 순환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이제 모여 있는 게 바로 이 흉쇄 유돌근 근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를 좀 많이 꼬집꼬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혈액 순환이랑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서 이제 피부가 리프팅 될 혈액 순환이 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때 이런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콜라겐이 꽉꽉 채워지는 겁니다.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콜라겐을 어떻게든 사서야 될 것 같아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몸도 풀리고. 뭐 일거양득인 것 같아요. 이거 맨날 그냥 일상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콜라겐 지키는 마사지로 더 젊게 예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꿈꾸는 동안 피부를 가진 우등생이 있다는 이곳.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한 곳에서 청소를 하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아유. 춤추시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근데 되게 유연하다.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 머리카락 찰랑거리는 거 봐. 머릿결도 되게 좋으시네. 언뜻 봐도 오늘의 우등생 맞는 것 같죠? 이마가 빛이 나는데 빛이? 대박. 안녕하세요. 꾸준한 관리로 동안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오현경입니다. 20대 얼굴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야?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한 이마와 잡티 하나 없는 얼굴. 야, 저 입이 저럴 수가 있어? 이마는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올해 44살이에요. 신분증을 봐도 도무지 나이를 믿기 힘듭니다. 4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20대 같은 피부를 자랑하는 오늘의 우등생. 그래도 40대 같이는 안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동안 44살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피부가 깨끗하잖아. 그치. 네, 맞아요. 특히 여기 혈색이. 입술 주위는 너무 깨끗한 것 같아. 제가 피부가 굉장히 얇고 악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피부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주름이 쉽게 생기고 금방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더 늙기 전에 피부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벌써 11년 전이에요. 제가 33살 때 모델 대회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33살 때 비키니를 처음 입은 거예요. 근데 그때 입고 나서 10년 뒤에도 이 비키니를 입을 만큼 내 자신을 좀 관리하자 싶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관리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했어요. 변함이 없네. 부럽다. 11년이 흐른 지금도 변함없는 미모와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생활 습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세아는 어떻게 하나? 뭐 갖다 놓고 하는데 뭐지? 쌀뜨물 아니야? 에이. 그런데 세안하다 말고 꺼내든 요 가루는 뭐죠? 마법의 가루다. 노란 약간 미색인데? 이게 콩가루인데요. 저는 세안할 때 콩가루로 세안을 하거든요. 우등생의 동안 습관 첫 번째, 콩가루 세안. 우유와 콩가루를 1:1 비율로 섞어주고요. 잘 풀어준 뒤에 얼굴에 발라주면 됩니다. 세안이라기보다는 약간 팩처럼. 각질 제거를 하는 건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자극이 없이. 이게 또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살 문지른 다음에 1분 정도 있다가 세안하시면 돼요. 저분은 저거를 편하게 생각하고 자주 하고. 근데 저거는 간편하긴 한 것 같아요. 콩가루로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하면요. 피부가 잡티 없이 깨끗해져요. 보세요.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죠?
콩가루 세안 후 우등생의 얼굴. 이야, 정말 맑다 맑아. 얼굴 왜 이렇게 하얗시지? 진짜 미백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스크럽 제품은 약간 자극적일까봐 좀 걱정되는데 그냥 어렵지 않고 해볼만 한 것 같아요. 현영이 뭐 써? 저요? 저도 그냥 너무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장 약한 그런 스크럽 사용하거든요. 사실 콩가루 같은 경우는 알갱이의 역할도 해주긴 하겠지만 콩가루 자체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많잖아요. 뭐 불포화 지방산 성분 같은 것들이 좀 보습의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미네랄 성분이나 비타민 성분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콩 같은 경우는 원래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천연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성분이 많아서 드셨을 때에도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데도 좋아요. 확실히 우유가 피부에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아요? 그쵸. 우유 자체가 워낙 영양 성분이 많거든요. 약간 유통기한이 다 된 우유는 젖산 성분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이 젖산 성분이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색도 맑아지고 피부결도 보들보들해지니까 굉장히 좀 자극 없이 안색도 맑아지고 피부결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죠. 세안 후 또 무언가를 하는 우등생. 또 뭘 바르시네요. 아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피부 하시는 분들은 두세 번 하잖아. 엄청 번들번들해지시는데. 저건 뭐야? 바르면 얼굴이 번들번들해지는 요거는 대체 뭘까요? 아, 이거요? 이게 생들기름인데요. 생들기름이 피부를 맑고 뽀얗게 해준다 그래서 바르고 있어요. 저의 맑은 피부의 비결이에요. 볶은 기름이 아니고 생들기름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바르다 보면 흐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저의 꿀팁이 하나 있어요. 생들기름이 흐르지 않도록 막는 꿀팁을 알려준다는 우등생. 냉장고로 향합니다. 뭐지 저거? 뭐지? 아, 이거 스타킹인데요. 탄력 밴드처럼 얼굴에 이렇게 둘러줄 거예요. 오리나가 사용하지 못하는 스타킹을 절반으로 뚝 잘라서 물에 적셔주시고요. 지퍼백에 넣어서 10분간 얼려주면 돈 주고 산 탄력 밴드는 저리 가라. 스타킹 탄력 밴드 완성. 이렇게 생들기름을 발라준 뒤 얼린 스타킹으로 얼굴을 감싸주는 우등생. 하하, 그런데 약간 모양새가 요상하긴 한데요. 보기엔 이래도 얼굴에 압박감도 있고요. 스타킹으로 이렇게 묶게 되면 쿨링 효과가 있어서 피부 탄력에도 되게 좋거든요. 얼굴도 작아지고 마사지 효과도 있어서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얼굴 작아지셨네. 진짜 작아 보인다. 피부를 맑게 해주는 생들기름과 얼굴이 자주 붓는 사람들에게도 효과 만점이라는 스타킹 탄력 밴드의 만남. 그 결과는? 진짜 기름은 뭐 비누칠을 해서 딱 나뉘면 그냥 세안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피부가 맑아지지 않았나요?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진짜. 들기름이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해요. 특히 이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이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물이랑 기름 이렇게 둥둥 뜨고 분리돼야 되는데 유화도 굉장히 잘 되는 기름 중에 하나예요. 이런 영양 성분들은 피부 자체의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 보습에도 굉장히 좋아요. 어느덧 저녁 시간. 피부미인의 저녁 메뉴는 뭘까요? 이제 드디어 식사를 하시나 봐요. 역시 샐러드 빠지지 않고요. 생선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재료. 요 생선입니다. 무슨 생선이지? 금태구이를 할 거예요. 저 비싼데. 맛있어요. 금태에 비늘이 있는데 제거하지 않고 그냥 구울 거예요. 뭐야? 잠깐만. 먼저 프라이팬에 기름을 달궈주고요. 꼬리에서 머리로 역방향으로 기름을 끼얹어줍니다. 기름이 끓으면 그걸 튀기지 일단 않고. 위에다가. 그런 다음 생선을 구워주면
비늘 사이사이 기름이 배어 생선 비늘을 바삭하게 먹을 수 있다고요. 보통 비늘이 식감 때문에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굽기 전에 한번 튀겨주면 바삭하고 고소해져서 맛있어요. 또 생선 비늘에는 콜라겐이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피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먹어야 돼요. 되게 신기하다. 비늘이 저 생선이 좀 약간 약해서 그런 건가? 보들보들하 되게 부들부들하거든요. 그치. 사실 생선 비늘은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 우등생처럼 가급적 먹는 게 좋은데요. 제가 생선 껍질에 콜라겐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비늘은 정말 콜라겐 덩어리예요. 콜라겐의 함량도 굉장히 높고 콜라겐의 사이즈도 작아서 흡수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분자량이 가장 작은 생선 비늘을 통해서 콜라겐을 충분히 섭취하면 내 피부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우등생의 피부 탱탱 밥상 완성. 본인을 위해서 저렇게 정성껏 차려가지고. 평소 피부를 위해서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보단 삼삼한 음식을 선호한다는 우등생. 질소와 단백질은 물론 탄수화물과 지방까지 꼭 챙겨 먹는다고요. 아, 그나저나 금태의 비늘구이, 그 맛은 어떤가요? 비늘이 바삭바삭하면서 안에는 부드러워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럴 것 같아. 또 뭘 또 먹네. 동안 피부를 위해 수년째 빠지지 않고 이걸 챙겨 먹고 있다는데요. 아, 지금 먹은 게 어린 콜라겐인데요. 뭐지? 제가 피부가 얇은 편이라서 이너뷰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니까 주름도 안 생기고요. 옛날에는 속건조가 느껴지고 세수하고 나면 땡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땡기지도 않고 촉촉하고 그래서 주름도 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꾸준함인 것 같아요. 한두 번 관리하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운동하고 관리하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관리하셔서 탱탱한 피부 가져보세요. 대단하십니다. 아, 대단하세요. 관리는 당연히 중요한데 다 알면서도 안 하죠. 맞아요. 근데 또 정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더 열심히 꾸준히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동생이 뭐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 제가 되게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콜라겐을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콜라겐 중에서도 어린 콜라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우리 콜라겐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린 콜라겐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어는 물고기요. 네. 그리고 린이 비늘린자예요. 그래서 그냥 콜라겐이 아니라 생선 비늘에서 추출한 저분자 콜라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콜라겐이 계속 단백질의 일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단백질은 이 단백질이라는 성분 자체가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구조다 보니까 분자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늘 이 분자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발달을 해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콜라겐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구슬이랑 수조를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이 구슬 중에 크기가 제일 큰 아이들. 얘네들이 이제 육류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맛있다고 좋아하는 족발이나 닭발이나 돼지 껍데기 같은 게 이렇게 분자량이 큰 육류 콜라겐이겠죠. 얘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은 아이가 있어요. 요게 저분자 어류 콜라겐.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이 육류에서 추출한 것보다 사이즈가 더 작아요. 근데 요 두 개보다도 사이즈가 더 작은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와, 너무 작죠? 잘 안 보여요. 정말 손에 작아요. 가려져서 네. 안 보일 정도로. 분자 크기가 가장 작은 아이는 저분자 어류 콜라겐보다도 사이즈가 더 작은 어린 콜라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린 콜라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통에는 육류 콜라겐과 어류 콜라겐, 어린 콜라겐이 모두 모여져 있고요. 자, 옆에 있는 수조는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먹으면 소화기관을 거쳐서 피부와 같은 표적 장기로 도달을 해야겠죠. 혜미 학생이 지금 이 콜라겐이 쭉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 있잖아요. 이걸 먹으면 내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부어줘 보세요. 자. 와, 짜자잔. 나눠지는데요? 진짜 완전 단계별로. 가 됐죠. 단계별로.
제일 큰 구슬은 소화관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네. 분자 크기가 너무 크니까 애초에 내 몸으로 흡수 자체가 어려워요. 네. 하지만 어류 콜라겐과 어린 콜라겐은 내 몸속으로 흡수가 됐죠. 네. 문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차이가 나는 게 큰 분자 크기가 작고 피부 구조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어린 콜라겐 같은 경우는 바로 표적장기까지도 도달이 쉬워요. 내 몸에서 이용이 쉬운데 어류 콜라겐은 중간에 아무래도 머무르거나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좀 있겠죠. 네. 실제로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을 얘기할 때 달톤이라고 하는 단위를 이용을 해요. 저분자 콜라겐은 200달톤 정도 돼야지 저분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어린 콜라겐, 3세대 어린 콜라겐은 무려 173달톤으로 저분자라고 불리는 200달톤보다도 사이즈가 더 작아요. 이게 대충 달톤이라고 얘기하니까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보이는데 사실.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굵기냐면 내 머리카락. 요 머리카락 한 가닥에 15만 4천분의 1 정도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73달톤. 그거 하나를 15만 4천 개를 쪼개가지고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진짜 작은 미세한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피부 속까지 정말 안으로 잘 흡수가 돼가지고 피부가 아주 탱탱해지겠네요. 네, 실제로 이 어린 콜라겐이 피부 탄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같은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의 12주 전과 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눈가주름 사진이에요. 그래서 눈가에 잔주름이 많이 개선이 된 건데 어린 콜라겐을 12주 동안 섭취한 후에 나타난 변화를 본 거예요. 실제로 25살부터 60세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층의 성인들을 대상으로요. 남녀 100명을 모집을 했어요. 이 중에 이제 반으로 나눈 거예요. 54명에게는 어린 콜라겐을 섭취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조군으로 둔 거죠. 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린 콜라겐 섭취 4주 후에는 피부의 각질량이 4.8% 감소했대요. 각질량이 줄었다는 건 수분량이 그만큼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8주가 지나고 나서는 피부 탄력도가 좋아졌는데 14배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12주 후에는 사진에서처럼 이 눈가주름이 무려 73%나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와, 엄청 차이 나네. 이 콜라겐이 피부 속의 수분도 잡아주고 또 손상된 피부의 회복도 도와준 셈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직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실험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한쪽 컵에는 일반 물이에요. 저기에 그냥 달걀 노른자를 넣은 거고요. 다른 컵에는 일반 물에 콜라겐을 같이 섞었어요. 그리고 역시 달걀 노른자 하나를 넣어놨죠. 그리고 12시간이 경과한 뒤의 모습인데요. 자, 일반 물에 있는 달걀은 저렇게 꺼내면 탄력이 없다 보니까 탁 하고 바로 깨져버리죠. 그런데 콜라겐물에서 꺼낸 달걀은 보시기만 해도 탱글탱글하죠. 자, 안에서도 이렇게 탄력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콜라겐은 실제로 내 몸에서 우리 세포를 잘 보호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제가 실제로 셋째 출산하고 이 앞자리 수가 40대로 되면서 머리가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이 콜라겐이 혹시 탈모 예방이나 탈모에도 도움이 되나요? 사실 여성분들이 출산 겪을 때도 많이 탈모가 진행을 하고 탈모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는 한데 이 넓은 부위에서 탈모가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미만성 탈모를 앓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어요. 40에서 60대까지의 미만성 탈모증 중년 여성 59명을 대상으로 콜라겐과 식초를 함께 섭취를 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낭을 막는 두피의 피지량 그리고 또 미생물의 존재량, 각질이나 홍반 지수 이 모든 지수들이 다 감소를 했고요. 또 모낭 하나당 나오게 되는 모발 수도 무려 70.1%나 증가했다라고 해요. 다 건강하게 만드네, 기관을. 그렇죠. 두피도 건강하게 만들고 모발도 더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무용 전공이다 보니까 춤을 얼마든지 췄었는데 지금은요. 잠깐 아까 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 뼈가 막 삐걱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막 이런 게 나요. 근데 아까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관절이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관절에도 사실 콜라겐이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대요. 관절염 환자 250명에게 24주 동안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더니 무릎 통증이 최대 75%까지 완화됐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선생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섭취는 해야 되는데 분명히 주의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린 콜라겐 같은 경우는 하루에 1650mg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양을 지켜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중에 요즘은 콜라겐 제품이 정말로 다양해요. 근데 이 다양한 제품 중에 정말로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은 3.6%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니까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가 있는지, 인증 마크는 아니면 뒤에 있는 품목에서 꼭 한번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 콜라겐처럼 분자량이 작은 콜라겐이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분자량이 작은 콜라겐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음식도 그렇지만 영양제도 사실 안 맞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어린 콜라겐은 생산 비늘에서 추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류와 관련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전학생 어땠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게 학교 다닐 때 못 느꼈던 그런 감정이었는데 유쾌하고 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렇게 좋은 비법을 알고 가서 잘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이 특히나 많은 좀 피부 노화랑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눠봤으니까 집에 가서 복습 꼭 하시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어디가 아파? 어디가 그래? 걱정아, 내 몸이 달라졌어. 제일 문제야, 나는. 나 미스코리아 출신인 건 다들 알고 있지? 확 찌는 게 막 느껴지면서 그렇지, 저렇게 늘지. 이게 다 지방이에요. 지방이야? 범위형 인간이 돼가는 거지. 그리고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비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죠. 아, 진짜. 골반이랑 여기 배하고 다 운동이 되는 춤이야. 여기다 힘을 주고 이렇게 튕기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운동을 심하게 하면 주름이 더 생긴다고 해서 저는 몸매 관리를 이렇게 골반 댄스로 하거든요. 뱃살도 쏙 들어가고 골반이 예뻐져서 가볍게 골반 댄스를 추고 있어요. 걸을 때도 야, 못하는 거 맞아?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